안녕하세요. 항영우 시대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1일이고요. 이제 황영웅 전국토 콘서트 부산 공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흘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날씨 걱정 많이 하시죠? 날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산은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검색했을 때 최고 기온이 뭐 영하 3도, 영하 4도 이랬었는데 오늘 현재로 보면 24일은 영하 1도에서 3도래요. 그 다음에 25일은 영하 4도에서 6도까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영하의 날씨는 새벽이나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이럴 때가 제일 춥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그 시간의 기온이고요.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은 영상의 기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하고는 사뭇 달라요. 그렇죠?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한 10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뭐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광주 끝나고 부산은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소식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죠? 우리가 바쁘게 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멈추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언니들이 조금 한가한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생각이 많고 또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죠? 이렇게 떠드는 저보다 말없이 그냥 지켜보는 언니들이 저 생각이 훨씬 깊고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 반은 귀신이다 그래요. 말해도 알고 말 안 해도 알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을 안 해도 표정만으로도 알고 그림 그림만으로도 알고 다 알아요. 말을 해도 알고 말 안 해도 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우울증인지 공황장애인지 모르겠어요. 차에서 자꾸 내리는데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어요. 혈압약만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몇 날 며칠을 못 자다 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급성으로 왔어요. 어느 순간에 와, 나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에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몸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우울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막 진짜 그 겨울에 시작이 됐는데, 제가 평상시 집에서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던 사람인데, 막 긴팔 옷 입고 극세사 이불을 2개를 뒤집었어도 추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땀이 흠뻑 젖었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온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의사가 웃더라고요.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냐고.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말았는데, 어떤 진단명은 없어요. 진단명은 없는데, 느닷없이 어떤 경제적인 강박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근데 결론은 보면 이제 우리 큰아들이 외국에서 가서 살았는데 계속 안 돌아올 것 같았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아 얘는 이제 거기서 뿌리를 받고 살 아이. 물론 한국에 자주 들어오긴 하죠. 그렇게 생각됐고 작은 아이는 군대에 있으면서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엄마 나는 20살만 되면 독립을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면서 집으로 안 오고 바로 독립을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이제 얘네들하고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 사람이구나. 집을 줄여야 되겠다. 그 생각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던 13년이나 살았던 집을 갑자기 팔아버렸어요. 제가 폭망했습니다. 제가 13년 살고 나서 집을 팔았는데 이자도 안 되는 돈으로 팔았죠. 그 이후에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럼 제가 그 집을 팔고 나서 새로운 집을 샀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너무 아파서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어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1주택자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살았는데 천만다행 제가 이제 집을 팔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나눠줬어요. 내가 이제 경제적 강박증이 왔으니까 너네들에게 이걸 나눠줄 테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니들이 이제 개척해야 되는 시대다. 내가 돈 벌어서 너희들을 도와주는 일은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의 시대는 월급만 받아서 사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이것으로 니들이 종잣돈을 해서 늘려서 결혼하든지 뭐 네 인생에 보태 써라 이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뭐 이번에 우리 작은 아들 결혼하는 데는 제가 하나도 안 보태줘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뭐 부수적인 것은 좀 보태줘야 되지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아팠느냐 하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려 그러는데 제가 그 복도에서 앉아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을 다 폐쇄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하철을 타려 그러면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게 겁이 나요. 그 길을 못 내려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해야 되거나 이러면 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제 씻느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조금 괜찮은 시간이 있어요. 내일 내가 외출할 것 같으면 오늘 그렇게 씻고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저의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절친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밥 사고 커피 사고 이랬을 때는 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떡하니?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물론 그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소문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연락 안 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너 소문 들었구나 그랬더니 이제 아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아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그럼 전화 통화하는 거는 괜찮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 굉장히 바쁜 친구거든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일삼아 저를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락도 안 되는 친구인데,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 이야기를 들으면 대구에 계신 분 아실 거예요, 그 친구. 그 남자 동창이 있어요, 대구에. 근데 제가 그 동창이, 저랑 특별한 사이 전혀 아니고요. 왠지 모르게 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친구예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바르고 반듯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우리 뭐 시골 아이들 뭐 장난도 치고 뭐 욕도 잘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했어요. 저만의 착각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제 기억에서는 너무너무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항상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때 인터넷 그 검색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개인정보 이렇게 많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검색해서 봤더니 모 기업에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 되고 반갑고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잘 됐구나. 밥은 잘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우리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사는 내내 그 친구가 되게 궁금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안 되겠다. 우리 대전으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여행을? 그랬더니 자기는 수원에서 기차를 탈 테니까 저는 서울역에서 타고 오래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제 건강 상태가 그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안 됐어요. 근데 친구가 가자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어떻게 티켓은 끊었어요. 그래도. 무슨 정신에 끊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만나가지고 대전까지 가는 내내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아주 색다른 여행이었어요. 기차 여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온 친구랑 또 대전에 있는 친구 하나 불러내서 평일 대낮에 우리 이제 넷이서 얘기하고 놀다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갈 때는 좀 귀찮았어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고 이랬는데 갔다 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그 계기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정말 누가 내 친구인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가 누구인가 내 인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랑 함께 갈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친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나 혼자 가는 길인가? 나 혼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길거리 다니면서 히덕거리고 웃고 이러는 사람들이 좋아 보였어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친구가 있구나.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놔 본 적이 없었어요. 뭐 털어놓을 이야기도 없었고, 그렇게 털어놔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제가 성격 자체가 이렇게,
뭐를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좀 남자 성격이에요. 남자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인생이 외롭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친구 필요 없어요. 단 한 명.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여행을 다니면서도 항상 그랬어요. 나 혼자를 그 예전에는 제가 어땠느냐 하면요. 저 영화도 혼자 보러 잘 갔어요. 뭐든지 혼자 하는 걸 좋아했어요. 혼자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이후로는 함께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면 진짜 아주 긴 여행이에요. 그리고 여행길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시절 인연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오늘 나와 이 자리에 앉아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 사람이 나의 절친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나랑 친했던 사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늘 나랑 함께 지낼 수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절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 나랑 같이 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좀 또 흐려졌어요. 흐릿해졌는데 그 당시는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이제 우리가 이미 뭔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멈춰서서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내내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또 미련이 남고 가는 길은 항상 후회가 남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당황스러운 일인데 저의 일은 아닌데 제가 원래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아닌데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제 주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언젠가는 시간이 더 지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시대님이 저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미 멈춰서면 늦은 거예요. 멈추기 전에 나의 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100명의 그저 그런 친구보다는 정말 단 한 명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생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느닷없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그 많은 적을 물리쳤다 이런 생각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 정말 내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먼 길을 가봐야 그 말의 힘을 안다 그랬어요. 잠깐 가봐서는 몰라요. 결국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남편이랑 결혼했던 이유 말씀드릴게요. 뭐 남들이 보기에 우리 신랑이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몰랐어요.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게 좋은 거라는 걸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제 남편이랑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8년을 연애를 했어요. 그랬는데 물론 이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8년간을 끌어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뭔가 나랑 맞는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에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뭐 그렇게 뭐 진짜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뭐 불꽃 튀는 연애를 했나 그러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제 진짜 생각은 뭐였느냐 하면 내가 선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 생각에. 나는 서울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투죠, 그쵸? 그래서 제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뭐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8년 연애해가지고 뭐 우리 큰애가 35인가?
이제 아들 나이도 몰라요. 91년생이에요. 91년생이니까 한 40년 넘게 살았죠.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뭔가 맞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맞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먼 길을 같이 온 사람은 저랑 뭔가 맞는 게 있고 또 장점이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선택을 할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때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100개, 1000개, 만 개를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꼭 들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해봅니다. 근데 저 왜 또 울컥해요? 울컥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고 누구나 다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짧게 하지 말고 고민을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내 평생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한영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